미국 잠수함이 이란의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40명 정도가 실종 상태에 있다는데, 야, 그게 뭐 전쟁 중인데 그게 그 중요하고 큰 뉴스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뉴스를 왜 중요한 뉴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 장관이죠. 스리랑카 영해 바깥에서 이제 이란 군함 하나를 격침시켰다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 해역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배는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 어뢰로 침몰시켰다, 이런 겁니다. 미국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서 적함을 격침시킨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굳이 미국 잠수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면, 지금 격침에서 가라앉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방장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의 이름은, 이란 그 배의 이름은 아이리스 데나호입니다. 아이리스라는 말은 IRIS,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 쉽의 약자를 이제 따서 앞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군함은 그 어느 나라든지 비슷합니다. 그 나라의 중요 지명을 따서 이렇게 배 이름에 많이 붙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란 서부 쪽에 데나, DENA, 데나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을 갖다가 붙인 것이 이제 데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나호인데, 원래는 180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리랑카 남부에 있는 도시 갈레가 있는데, 거기에서 40해리, 한 7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조난 신호가 이제 발령이 됐었는데, 스리랑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는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없고 기름띠만 흘러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선원이 전부 군인들이죠. 군함에 타고 있었으니까 32명 구조가 됐고, 나머지 148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인도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비샤카파트남에서 이제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가 이란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국제 관함식을 제주도에서 여는 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논란과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일본 자유대의 배가 들어올 때 거기에 뭐 우길 승천기인가요? 그 길을 달고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제 관함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지금까지 미국이 격침시킨 이란 배가 20척이 넘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만 하고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이란의 해상 봉쇄 능력이 와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항상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에 전폭기를 띄우거나 전투기가 뜨거나 미사일이 날아거나 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해상에서의 전투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때가 있었는데, 이 해상 작전 이 권, 해상 통제권, 이것도 이란이 점차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동안 이란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뭐 고속정 혹은 미사일 보트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공해상해, 그러니까 스리랑카 이 공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배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미국의 잠수함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이란의 배 혹은 러시아 배, 중국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를 감시하고 있다,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미군의 정보 능력, 탐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걸 면밀히 보고 있다가 바닷속을 은밀히 자명히 들어가서 그걸 격침시킨 겁니다. 그걸 quiet death, 조용한 죽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글로벌 도달 범위, 능력 이런 것들을 한껏 과시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다음 뉴스는 이라크의 크루드 반군이 이란 국경을 넘어서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지상군의 이란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르드족을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란계 산악 민족인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가 약 4천만 명쯤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쿠르드족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란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반이란 진영의 핵심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쿠르드 반군이 반이란 세력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집단인데 지상군이 움직여서 지상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쿠르드족은 정예 요원, 전투 요원이 약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란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군사력을 분산시키면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체제 전복을 꾀하는 그런 스텝을 차차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스 해협,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해협의 폭이 한 33km쯤 된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폭이. 수심은 한 50m, 깊은 수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또는 일본이나 중국까지 오는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 해협의 길목은 뱃길이라고 그러죠. 뱃길. 거기는 이제 상행선, 하행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왕복 6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뱃길은 이란 쪽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란 쪽 절벽에는 또 매복해 있는 뭐 미사일 같은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드론도 매복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무스 해협을 대형 유조선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이게 지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발이 묶인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란은 그 물 밑에다가 수중 기뢰까지 다 설치해 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거기 아랍에미리트의 우리가 잘 아는 도시 두바이, 그다음에 카타르의 도하,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물류의 허브라고 하는 그런 국제공항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나 또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중동에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만 물류가 원활한데 거기에 이제 하늘길이 다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